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일 밤 8시입니다. 한국에서는 언론과 정권이 반일 선동을 해 젖히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일본에 대한 상식을 이야기하면 화들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한국의 통일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적화 통일 반대합니다. 부산에 인공기가 올라가면은 한반도는 일본을 겨누는 단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할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자유통일,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3년 3월 초에 제가 아베 수상을 인터뷰를 했을 때 아베 수상이 그 며칠 전에 국회에 나가서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을 지지한다고 공언을 했고 저한테도 확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아베를 내려 깎는 거니까 아베에게 유리한 기사는 일체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베 수상은 일본에서 최장기 총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지병이 악화되어서 사임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와 이런 정권의 반일 선동에 넘어간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잘못 보고 있어요. 이웃 나라를 제대로 봐야 되죠.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이웃을 잘못 보고 있으면은 그런 여론에 따라서 정치가 이루어지니까 외교도 이루어지니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 우방국과 손을 잡아야 될 텐데 적 쪽으로 흘러갑니다. 배가 어디에? 절벽으로 흐르는 이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즉 중국과 북한, 러시아 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거죠. 일본을 잘못 보게 되면은 그런 여론이 형성되면은 심지어 아베를 김정은보다 더 싫어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지금 우리의 적인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핵무기 개발한 김정은을 아베보다 더 좋아한다. 아베는 그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 이상으로 뛰고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은 대한민국은 공동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적과 동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은 저한테는 하나도 놀랍지가 않는데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놀라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지는 아베가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를 말렸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일 겁니다. 아베 수상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주한미군 철수를 말렸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말리지 않을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가 나와서 말렸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입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 환영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베가 나서서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도 미국을 때리는 게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베만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고군분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한국 언론 그렇게 보도를 합니까? 안 하죠. 오히려 아베가 북한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나가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합니다. 또 일본의 코로나 대응이 실패했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세계에서 코로나 대응을 제일 잘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는 사실을 속이는 겁니다. 아베가 주한미군 철수를 자꾸 꿈꾸는 트럼프를 말렸다는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가 이틀 전에 쓴 기사입니다. 칼럼입니다. 이분 안보 담당 전문가인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를 만류했다는 내용이 이 칼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이 칼럼에서 아베를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극찬을 했어요. 존 볼턴도 이 신문에 기고문을 싣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인 행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가 바로 아베였다는 겁니다. 일본의 안보는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아베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한국인의 안전은 미국과의 한미동맹 강화에 있다. 아니, 일본이 우리보다 힘이 약해서 미국에 매달립니까? 핵무기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베는 일본과 미국의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서 절묘하게 트럼프를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또 아베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가장 먼저 뉴욕의 트럼프 타워로 달려가 만난 사람인데, 김정은 트럼프 회담 이후에는 트럼프가 평화상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아베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고, 아베가 그걸 들어주었습니다. 일종의 아부 전략이죠. 이그나티우스는 트럼프가 수시로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를 비판하고 방위비 분담금 정액을 압박을 했지만 결국엔 아베가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아베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있어야 태평양을 방어할 수 있다. 일본에 미군 기지가 없으면 태평양을 방어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를 설득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를 설득하려면 돈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미국 젊은이들이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그리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도 만류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됐겠죠. 한미일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 한미일 동맹은 일본과 한국에 미군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 주한미군 빼버리면은 일본에 있는 미군만으로는 작전이 안 된다. 한국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있지만은 세계 5대 공업 국가 중에 하나다. 거기에 미군 28,000명이 있는 것이 최고의 미국을 위한 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아베는 북한의 핵, 생물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능력의 제거를 끈질기게 추구했다. 그는 트럼프 김정은의 황홀경 속에 길을 잃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현실과 가까운 곳에 묶어놓는 무거운 금속 체인과도 같았다고. 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홀려가지고 현실을 떠나고 있을 때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현실과 묶어놓는 체인 역할을 했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아베는 영내와 그 너머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 맞서는 워싱턴의 전략, 즉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구호를 실제로 창시한 사람이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뜻하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일본이 고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아베는 미국과도 친하고 트럼프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동시에 중국과도 지금 친합니다. 시진핑과도 친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외교 아닙니까? 올로와 나성이 아니고 미국과 친하면 그만큼 중국과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중국은 일본이 미국과 친하니 일본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은 반대 아닙니까? 문재인이 미국과 벌어지고 있으니까 시진핑이 문재인을 아주 업신여기는 겁니다. 북한도 왜 문재인을 업신여기느냐?
한미 관계가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존 볼턴 회고록에는 아베 신조 일본 수상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비교하는 묘사가 많아요.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국가 지도자가 아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문재인에 대한 태도는, 트럼프가 문재인을 대하는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아베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가 가미카제 특공대 조종사였다는 점을 아주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볼턴은 문재인과 아베의 대북관이 정반대했다고 썼어요.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끌려다니면서 미국을 오도하려고 했지만은 아베는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에 서서 늘 정확한 정보와 시각을 트럼프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아베는 트럼프를 만나면 절대 김정은에게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문재인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계속 트럼프에게 김정은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김정은에게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는 트럼프도 정신을 차렸죠. 트럼프는 아베를 만나는 것을 즐거워했고 문재인을 만나면 짜증을 내거나 졸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베는 트럼프를 이용할 줄 아는 지도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볼턴 회고록에. 이게 정확하죠.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면 반드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제기해달라는 아베의 부탁을 다 들어주었고 일본을 방문하면 납치자 가족까지 만나주었습니다. 아베는 트럼프에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을 위협하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과 화학 생물학 무기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거 문재인 이상으로 아베가 한국 사람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아베를 욕하고 해야 됩니까? 그래도 문재인이가 반일 정책을 펴니까 문재인 편을 들어가지고 아베를 욕하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작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때 아베는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긴 하지만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했어요.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는 트럼프를 옆에 세워두고도 이것은 안보리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리 아부를 하더라도 국익에 있어서는 일본의 국익에 위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이걸 트럼프가 존중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에게 비율을 맞추려는 트럼프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탄도미사일이 분명함에도 발사체나 방사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방사포도 탄도미사일입니다. 아베와 트럼프 사이가 좋으니 그 아래 실무자들끼리도 협조가 잘 되었답니다. 볼턴은 상대 역인 일본의 국가안보국장 야지와 아주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아베는 트럼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볼턴 회고록에 보면은 인간적으로 상호 존중하면서도 국익을 위하여서는 다른 말을 할 줄도 알고 미국의 대북 정책에 일본의 이익을 반영할 줄도 알았다 이거죠. 그야말로 이게 주체적 외교였습니다. 볼턴은 한일 간의 갈등을 설명하면서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쪽은 일본이 아니라 문재인이라고 썼어요. 문재인은 김정은을 위하여 한미동맹 정신과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사람, 그래서 트럼프와 볼턴으로부터 경매를 받는 사람, 아베는 일본의 이익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트럼프의 존중을 받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볼턴 회고록에. 볼턴 회고록을 읽으면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문재인보다 아베가 더 위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워싱턴 포스트 칼럼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어쨌든 그동안 아베를 미워하고 일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저의 설명을 듣고 좀 생각을 바꿀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봐야 됩니다. 한국 언론과 한국 정권의 일본에 대한 보도나 논평은 상당히 할인해서 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